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취준생분들께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고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 그다음에 직업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신문을 이러한 관점으로 읽으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블로그에 올렸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신문 읽기인데, 신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알려드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만 하겠다,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추천드릴 테니까 저처럼 신문 읽으시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 주간의 소식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토론 면접 이슈네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토론 면접의 주제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동네 의원, 국립병원도 수익을 내는데 영리병원과 도대체 뭐가 다르지? 라는 타이틀입니다. 추가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자, 영리병원, 의사가 아니어도 투자가 가능하다. 운영 수익 나면 외부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 병원은 수익 당연히 일반 병원도 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건 100% 내부 재투자만 가능하다. 그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고요. 의료비 폭등, 양극화 부작용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만약에 영리병원을 들어왔을 때 의료비, 왜냐면 이건 건보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부자인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병원, 그렇다면 여기에 좋은 의료진이 다 몰려서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없대요. 그 다음에 영리병원 허용은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은 둘 다 찬성론자의 입장이 되겠죠. 오히려 박리담의 병원까지 나왔다. 이 부분도 찬성론자 입장이네요. 또한 이익금으로 저소득층 무료 진료도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 기사의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찬성론자 입장의 어떤 논조인데, 여러분들이 일단 영리병원이 무슨 병원인지 일반 병원과 무엇이 다른지만 좀 파악하시는 기사로서 파악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건 이 이슈 토론입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매주 목요일 날에 이 매일경제에서 이슈 토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찬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병원의 소유 형태를 가리기보단 영리와 폐해 규제 마련부터 해야 된다. 즉 병원을 일반 소위 얘기해서 A라는 기업이 가질 수는 없었어요. 어떤 투자 기업이 가질 수 없었지만 이제 영리병원이 되다 보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보단 영리화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면 그걸 빨리 규제 마련부터 해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찬성론자의 입장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론자는 뭐겠어요, 당연히. 건강보험 체계에 예외가 생긴다. 즉 건보료 적용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공성이다. 그래서 영리병원이 생기다 보면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까 우려. 결국엔 두 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윗부분의 입장에서도 어떤 폐해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빨리 찬성하자. 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분은 말씀해 주시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그 폐해가 너무 크니까 이건 규제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찬반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는 토론 면접의 이슈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네요. 은행이 해외 진출 많이 하죠. 해외 진출했을 때 그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타이틀이 좋네요. 해외 점포수 1등은 우리은행이다. 하지만 알짜 장사를 한 것은 신한이다 라는 것이죠. 5대 시중은행 글로벌 성적표 우리은행 법인 지점 121곳을 늘렸네요. 베트남 선전한 신한순이익이 24% 이상이 증가했어. 그럼 다 좋아? 아니죠. 동남아 지역 쪽에 있어서의 편중된 영업은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표만 좀 볼게요. 하나은행이 사실 순이익의 어떤 숫자는 제일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은행이 작년 대비 훨씬 더 많은 순이익이 뛰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가장 장사를 잘했다라고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은행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422곳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많이 추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숫자 자체만 놓고 제일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죠. 신한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니네 쪽에 있어서 순이익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를 얘기해주면 좋겠죠. 우리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니네가 제일 많은 지점을 갖고 있다. 국민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야? 성장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은행마다의 속성을 다르고 어다르니까 잘 포장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금융산업에 한파가 덮친 금융권 그 원인은 한파가 덮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희망퇴직이 되겠죠. 농협과 하나은행에 있단 희망퇴직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금융권이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사를 좀 볼게요. 은행 여기 붙어 있네요. 이거 볼게요. 은행에서는 왜 어려워졌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데 맞춰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은행을 잘 안 가. 그리고 제가 은행을 잘 안 가는 이유는 너무 오래 기다려요. 그렇죠. 대출 받을 거 아니면 은행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오프라인 영업점을 점점 은행들도 줄이고 있고 인력 구조도 슬림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희망 퇴직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 변화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 있어서는 요게 있네요. 자, 주식 시장 자체가 침체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증권사라든지 가맹점 그래서 증권사는 뚝 떨어졌고요. 또 가맹점 수수료를 계속적으로 카드사한테 뭐 압박 인하라고 표현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다운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좀 약간 부정적인 뉴스긴 해요. 그래서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내년에는 금융업 수익성이 올해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인력 구조 조정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금융권은 항상 어려울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진짜 마련 수건도 쥐어짜듯이 항상 실적은 사상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한국인의 저력인 것 같아요. 자, 금융권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기사는 기업 기사네요. 삼성전자의 기사인데 조직 개편으로 알아보는 내년도 사업 전략입니다. 조직 개편 기사가 딱 뜨면 이번 주 조직 개편을 했다. 특히나 연말에 조직 개편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죠. 세 가지를 강조시키네요. AI, 전장, 5G를 강화한답니다. 이 내용을 볼게요. 마지막을 보면 되겠네요. 자, 삼성전자는 AI, 전장 부품, 5G 단말기, 장비 등의 조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성장 동력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나 5G 시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스마트폰 단말기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서비스와 통신 장비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리더십을 잡기 위해 개편과 인재 등용도 예상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계속적으로 이제 기사가 나올 거예요. 삼성 기사는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다. AI다. 전장 쪽으로 많이 간다. 5G 단말기, 그렇죠? 갤럭시 같은 단말기와 또 장비, 네트워크 장비 이 세 가지를 삼성의 어떤 신사업 쪽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유통산업이죠. 대형마트, 취미를 팝니다. 어른들이여 오소서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 신문기사의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취미를 팝니다. 어른용 전문 매장을 연다. 여러분들이 대형 유통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에는 참 올해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좀 힘들어요. 많은 규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대형마트 쪽에서 요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안 오죠. 여러분들 쇼핑 어디서 하세요? 다 온라인 모바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안 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판매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오고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스타필드잖아요. 최근에 스타필드 시티라고 해서 제가 그 기사도 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형 유통 플랫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은 뭐예요? 많은 것들을 때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전에는 판매하는 곳들을 많은 부분이 차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예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들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덕숍이라고 하는 걸 오픈을 했고요. 게임과 드론과 악기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5가지를 넣겠죠. 그래서 취미를 판다라고 해서 어른용 전문 매장 연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펼쳤고요. 대형마트 쪽 아니면 백화점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유통 플랫폼 안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게 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서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제품들 이런 서비스들을 판매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도 꼭 한번 보세요. 자, 다음 편의점입니다. 여러분들 편의점이 집 쪽에 주거 지역 쪽에 있는 편의점이 잘 될까요? 아니면 오피스 지역 쪽에 있는 편의점이 잘 될까요?
당연히 오피스 지역 쪽이 훨씬 더 상권이 크니까 잘 되겠죠. 그런데 요즘엔 주거지 지역 쪽에서 매출이 더 높대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유가 바로 나왔네요. 혼박과 혼술이 늘면서 주거지 매출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후 동네 편의점이 오피스 매장 신장률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왜 그런가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주 52시간 후에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제 집에 가고 회사 근처에 있지 않다 보니까 오피스 쪽에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혼밥과 혼술이 늘었다. 그건 어디서 갖고 왔냐면 도시락과 맥주, 소주가 견인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GS와 CU를 갖고 왔어요. GS 같은 경우에도 주택가 편의점이 7.5%가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CU 같은 경우에도 12.8% 성장을 했죠. 오피스 쪽을 봤더니 5.0%, 4.6% 각각 성장을 한 걸로 봐서 근데 이게 1월부터 6월 대비 11월 매출 신장률이고 CU는 7월부터 11월인데 전년 동기 대비라 약간은 두 개가 기준점이 맞진 않는다는 그런 차이는 있긴 해요. 하지만 둘 다 좀 명확한 팩트는 둘 다 그래도 주택가 쪽이 좀 많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얘기해 주는 거니까 편의점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각 매장을 한 개만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 거의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씩을 관리하신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의 매장이 주거 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상업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 지역 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그냥 무조건 소통 잘하겠다 이런 것보다 이런 팩트들을 좀 여러분들 제시해 주시면서 영업 전략들을 제공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렇다고 하네요. 다음 이제 노조입니다. 노조. 인성 면접 질문인데요. 노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고 이건 제가 많이 대답을 드렸는데 노조에 대해서 우리 안정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툴은 뭐예요? 노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노조가 기업의 입장에서 노조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노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노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잘해서 회사와 잘 협력해서 회사의 성과를 잘 이루어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내가 들어간 기업이 노조가 없어라고 한다면 비노조임에도 무노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잘 운영해서 잘 협력해서 회사를 잘 이끌어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건 뭐냐면 툴이에요. 민노총 강경파 노조에 변신해서 회사도 일자리도 살렸다. 이거거든요. 노조가 있다, 노조가 없다. 있기 때문에 나쁘고 없기 때문에 좋다의 관점은 아니에요. 절대. 노조가 있어도 좋아요. 하지만 회사도 일자리도 즉 둘 다가 상생하면서 결국에 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에요. 단 어디 있을 때 노조가 없는 기업을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노조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는 말이 안 되죠. 약간 좀 거부감이 느껴지니까 내가 들어가는 기업이 노조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노조 활동을 노조와 회사가 잘 협력해서 회사를 살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 주면 좋아요. 이 얘기만 할게요. 자, 매출 4,500억 회사네요. 부품사 1회 AMS가 옛날 델파이 시절부터 18년 동안 분규를 했대요. 또 금속노조 강성으로 유명했는데 지금 산업 자체가 위기잖아요. 차 산업의 위기 속에 무분규를 선언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걸 현대자동차의 여러분들이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산업 자체가 위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노조는 회사랑 잘 협력해야 된다. 직원들도 수주 물량을 살려야 돼서 경영 정상화 함께 이루기로.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실 때는 그게 절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주장에 있어서의 근거를 명확하게 되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여러분들이 노조에 관련된 기사로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노조가 있어 그랬을 때 하나의 예로 드실 수 있게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지금 13분이니까 금융산업 편의점이네요. 금융 플랫폼 된 편의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편의점은요. 편의점의 가장 막강한 힘은 뭐냐면 우리 동네 어디를 가더라도 전국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편의점이 없는 곳은 없죠. 이게 편의점이 가진 힘입니다. 왜? 지금은 편의점 안에서 뭐 그냥 다양한 물품만 팔고 있지만 편의점이 그 내에서 우리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플랫폼이 갖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힘입니다. 금융 플랫폼이 되었다고 하네요. GS25 ATM 거래 10조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플랫폼이 향후 이런 쪽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를 나타낼 수 있는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기업 기사입니다. 이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쪽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는 제2반도체다. SK이노베이션 공격 투자 속도라는 거죠. SK그룹은 늘 변신에 능한 기업이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분야가 SK 리튬 이온 배터리 쪽에 있어서의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기다려왔고요. 올해 충남 서산시에 배터리 2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서 헝가리 쪽에도, 그 다음에 중국 쪽에도, 최근에는 미국 쪽에 있어서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을 했다라고 했어요. 즉 SK이노베이션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그중에 특히 지금 많이 밀고 있는 것보다 리튬이온 배터리 쪽을 많이 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 SK가 반도체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럼 당연히 신사업 쪽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로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10번 현대차에 관련된 수소차 대량 생산 시동, 이 기사를 좀 볼게요. 수소차 대량 생산 시동, 현대차 글로벌 선두 굳힌다.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의 충주 수소선언, 수소차 원가 30% 핵심 부품, 연료 전지 시스템 전량 국내 생산에서 2030년까지 7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 22만 연관 일자리 경제효과 25조, 경쟁업체에도 공급하겠다. 기술 주도하겠다. 현대차의 어떤 새로운 비전인 거예요. 사실 수소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커요. 왜? 전기차도 아직 완벽하게 공급이 안 됐는데 수소차? 그럼 이거에 대한 인프라 어떻게 깔 건데?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퀘스천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로 수소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이걸 사업계획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정의선 부회장 쪽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전략으로 나간다는 거고, 이건 단순히 현대차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 쪽에서의 어떤 정도의 코어도 됐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형마트에 관련한 기사 하나만 보고 1부는 마칠게요. 자, 미래형 할인점은 어떤 모습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마트 쪽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이슈는 무엇이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오게끔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미래형 할인점, 볼게요. 자, 로봇이 안내를 하고 종이를 없앤 미래형 할인점. 자, 이마트가 13일날 의왕점을 개점했다고 합니다. 쇼핑, 문화, 디지털 매장을 결합했다. 삐에로 쇼핑, 서점 등을 입점시켰고요. 안내 로봇 트로이도 배치했다라고 해서 이마트 의왕점을 개점했죠. 여기는 제가 가봤습니다. 의왕점은 제가 잘하는 곳이라서 가봤고요. 한번 가보시는 방법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꼭 좀 힘드시다라고 하는 분은 또 이런 데를 다녀오신 분들이 블로그로 많이 올려놔요.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갖고 있는지. 아까 우리가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덕후라고 해서 남자 어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포커싱이 아니라 로봇이 안내하고 종이를 없앴대요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쇼핑과 문화와 디지털 매장을 결합했다. 신세계가 때려 넣을 수 있는 건 다 때려 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나머지 기사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